네, 안녕하세요. 나다운 뷰티 클래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뉴스킨 강사 노을입니다. 저희 전직은 공유주거라는 업체형 쉐어하우스와 프리미엄 오피스텔 커뮤니티 매니저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회사가 많이 어려졌고, 다행히 제 경력을 통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지만, 제가 뼈 빠지기를 일을 해도 회사가 제 미래랑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현실 판단에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작년 한 해 몸이 엄청 아팠거든요. 그러던 중에 뉴스킨의 TR90라는 제품으로 아팠던 몸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매니아에서 저도 소비를 하면서 돈 더 벌 수 있는 소비자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돼서 이렇게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 제가 전 직장에서 제가 업무로 제가 인테리어도 하고 세팅도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시간에는 화장품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화이어플 팩트체크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장품 성분을 검색한다면 대부분 이 어플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 아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여기 말한 내용들이 맞는지, 신뢰가 가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해 어플, 버드뷰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만든 리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화장품 성분 기준을 EWG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화장품 유해성을 알고 싶고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화장품 성분 리뷰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핫한 어플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품의 선택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화해 어플이 주는 정보가 과연 정확한 정보인지 그런 문제예요. 화해 어플에 대한 정보를 포털이나 이제 유튜브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기사, 피부과 유튜버들이 화해 어플에 대한 기준 근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기준과 배합 기준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등급표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화해 어플에 나오는 1에서 45 등급은 EWG라는 미국 비영리 환경연구단체가 만든 기준표입니다. 이 등급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요. 화해 어플은 이제 화해 자체 내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EWG를 한국말로 카피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EWG 등급의 높은 등급을 받은 화장품입니다. 뭐 이런 멘트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다 화해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EWG니까 여기 등급의 1등급을 맞춰서 화장품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화장품 성분이 정말 좋은 성분만 들어가고 올바른 성분으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면 이상할 점이 없죠. 근데 문제는 EWG의 신뢰성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EWG 신뢰성을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EWG는 민간 기업으로 모든 기준으로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근거로 화해에서 위험 성분으로 분류된 레티놀과 방부제 파라벤이 있어요. 레티놀은 이제 주름 개선으로 상당히 좋은 성분이지만 화해에서는 9등급을 받았고요. 저는 그중 파라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화해에서 파라벤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빨간색 등급이 뜹니다. 이 등급이 매겨지면 나 잘못 샀구나. 어머니의 경우는 아이에게 이걸 발랐구나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파라벤은 식용으로 쓰일 정도로 대표적인 화학 성분 방부제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하다 표현된 이유는 어떤 유방암과 이제 자궁질환을 유발한다는 어떤 기사 하나가 나왔고 EWG는 그 기사를 근반으로 갑자기 파라벤이 빨간색 등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상에 보이는 이 기사는 저희 이제 한국에서 뉴스에서 파라벤이 유방암과 원인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이제 내보냈어요.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한국 유방암 학회가 반박 기사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 관련성이 별로 없다. 전혀 근거가 없다. 그 근거 관련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 반박 기사를 냈고요. 그러면은 이제 EWG보다 상위 기관이고 전 세계 안전을 권장하는 FDA와 유럽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는 EWG와는 이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화장품 화학협회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파라벤은 체내에서 호르몬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라벤이 위험하다는 근거보다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파라벤이 위험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자료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근거 자료는 이제 영국 사우스 맨체스터 국민보건의료서비스재단 병원의 연구를 인용한 거예요. 이 연구는 40명의 유방암 환자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160개 부위별 유방암 조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 유방 조직과 유방암 조직을 대조한 결과가 아니에요. 더욱이 파라벤 검출 확률이나 검출 농도를 비교한 실험도 아니고요. 단지 40명의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 파라벤이 이렇게 조금 검출됐으니 파라벤은 나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파라벤이 진짜 위험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려면 유방암 환자에게 어떤 역할을 발현한 건지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닌 부실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EWG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론에서 파라벤을 고위험 화학성분이라고 분류하게 돼요. 더욱이 내분비계 교란 주장은 실험실에서 쥐에게 파라벤을 다량으로 넣었을 때 피부 자사 방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과연 누가 파라벤을 다량으로 먹고 주사로 왕창 투입을 할까요? 지금 어떤 연구도 0.4%에서 0.8% 파라벤이 이제 호르몬 교란으로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없어요. 오히려 미 암학회, FDA, 유럽 소비자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원, 그리고 한국 식약처까지 화장품 수준으로 바르는 파라벤은 우리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방부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배합 기준이 0.4%에서 0.8% 내에 써야 안전하답니다. 뉴스키는 참고로 식용 파라벤 0.4% 미만을 쓰고 있어요. 다음 보이는 이 회사는 제시카 알바가 세운 어니스트 컴퍼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시카 알바는 아이를 낳으면서 본인 기준으로 이제 유해 성분 친환경 가정용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본인은 본인 자신과 아이와 우리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100% 증명되지 않은 합성 성분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했고 시중 제품은 안전 제품이기에 본인이 그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회사는 유해 성분 3,000개를 체크해서 그런 성분이 없는 노리스트라는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온 유아용품이 미생물에 검출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니스트 컴퍼니를 이렇게 거래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제시카 알바 회사와 쿠팡에서 이제 직배송하는 그런 협약을 맺혔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1월 달에는 그 어니스트 컴퍼니에서 오가닉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미생물이 오염이 돼서 미국 내에서는 자진 리콜이 됐고 5월 달에는 이제 유아용 물티슈에서 곰팡이 오염과 이제 변색이 발견돼서 리콜이 됐어요. 6월 달에는 세탁, 주방 세제, 세정제 등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집단 소송이 됐고 17억 원을 환불을 해줬고요. 이뿐만 아니라 8월 달에는 목욕 거품 비누, 유아용 치약, 바닥 세정제 등 이런 함유 성분이 부당하게 나와서 82억 원을 환불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런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한국에 이제 유통을 쿠팡이 해서 그걸로 문제가 됐던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제시카가 소량으로 0.4% 써도 되는 검증된 파라벤 방부제를 썼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유해용 제품 그리고 수많은 화장품에 이런 미생물과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얼굴에 바르는 거랑 생각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량으로 써도 되는 이제 안전한 방부제를 썼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파라벤 대신 몇 배의 방부제 효과가 없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미생물로 문제가 발생해서 물량을 전량 수거,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지난 뉴스킨 8대 특성에서 제가 얘기 들었던 한 부분 구절에 저희 제품은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제품 성분을 선별하고 제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천연에서 추출하지 못하는 1%는 저희도 화학 성분을 넣고 제품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추후 나중에 식용 파라벤보다 더 좋고 안전한 방부제가 나오면 가격이 어떠해도 그 성분으로 대체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철학이에요.
많은 곳에서 정말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화해에서 실제 1등급이라고 해도 내 피부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결국 천연 화학과 화학 성분이 결합된 블렌딩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권위는 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내는 대부분 화장품 기준이 화해에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화해 1등급 화장품이라는 마케팅, 화해 어플 기준이 모든 기준에 세이프,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로 이 역시 하나의 상술 마케팅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해요. 부정확한 성분 기준표, 그리고 성분 배합료 반영이 안 된 내용으로 중소기업이 뒷광고,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와 이렇게 자체 뷰티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화해 어플 맹신하기보다는 그 성분이나 알러지 정도로가 있는지 정도로 판단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뉴스킨 사명은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35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뉴스킨은 전 세계 55개국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품의 10배를 배상하겠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를 보셔도 사소한 걸로 소송하는 소송의 나라예요. 뭐 가령 따뜻한 커피를 내놓았는데 스타벅스에 소송을 걸고, 그리고 얼음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도 35년간 제품의 문제로 소송에 걸리지 않는 것만 봐도 저희가 얼마나 그 철학을 지키고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반증한 문제를 뭔가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를 좀 내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소송에 걸린 적이 한 번은 있어요. 근데 이게 FDA에서 저희 뉴스킨 그 건강기능식품 라인 파마넥스에서 콜레스틴이라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이건 건강식품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소송을 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FDA 패소였어요. 의약품은 이제 합성 성분으로 조제 방법으로 이제 약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 파마넥스는 합성 성분이 아니라 저희 천연 성분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거라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소송에 걸리더라도 이렇게 제품이 성능이 우수해서 너무 좋아서 걸리는 소송이 되었던 거죠. 오늘 화이어플의 팩트체크가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